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지를 열어본 박정수는 99.9%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자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온몸에 힘이 풀리며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결국 검사지를 손에서 놓쳐버리고 그저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35년 전 딸을 잃어버리고 반쯤 포기한 채 살아왔는데 이렇게 딸을 찾게 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이미 그녀의 두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고 있었고 곧장 흘러내릴 듯한 그 눈물은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간 마광숙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차갑게 내뱉었던 상처 가득한 언행들이 하나둘씩 필름처럼 박정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 장면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커다란 돌덩이가 짓누르듯 묵직하고 고통스럽게 짓눌렀는데요. 마광숙이 박정수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혼식에서 박정수가 신부 측에 앉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봐요, 마광숙 씨. 마광숙 씨가 뭔데 내 딸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서방과의 결혼을 허락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 마음 돌려볼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내 딸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마음을 열 생각이 아예 없어 보였습니다. 마광숙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마광숙이 잘 보이려고 기를 써도 박정수의 마음속엔 불편함과 거부감만 더 짙어져 갔어요. 하지만 박정수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마광숙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이래봬도 딸 노릇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저희 엄마랑도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고스톱 딱 3판만 치실래요? 마광숙의 입에서 고스톱이라는 다소 장난기 어린 단어가 튀어나오자 순간 박정수의 얼굴이 무척 불쾌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콧방귀를 끼며 마광숙의 순수한 마음을 무참히 짓밟아버렸어요. 고스톱이요? 마광숙 씨가 보기에 내가 그런 천박한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제 딸이 되겠다고요? 됐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죠. 괜한 용기를 내어 딸을 자처했다가 본전도 건지지 못한 채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마광숙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정수 여사가 풀이 죽은 채 천천히 돌아서던 마광숙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필요 없고 지금 목이 타니까 커피 한 잔만 사다 줄래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커피가 먹고 싶네. 그 말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차가웠지만 묘하게 부드러운 울림이 숨어 있었죠. 그 말에 잽싸게 고개를 돌린 마광숙이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사다 드릴게요. 마광숙 씨도 마시고 싶으면 본인 것도 같이 사와요. 하지만 얼마 후 마광숙은 딱 한 잔의 커피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박정수가 잠깐 눈을 깜빡이며 살짝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왜 본인 건 안 사왔어요? 커피를 안 좋아해요? 그러자 마광숙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커피를 못 마셔요. 이상하게 커피만 마시면 속이 안 좋고 더부룩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커피를 먹고 알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녀는 살짝 쑥스러운 듯 말끝을 흐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마광숙의 이야기를 듣자 순간 박정수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녀는 잠깐 침묵하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 마광숙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급하게 화장실로 대피하는 박정수인데요. 그렇게 방에 혼자 남은 마광숙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다가 박정수의 서재 책상에서 우연찮게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인화지 특유의 누런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고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사님 남편분이신가 보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을 닦으러 화장실에 갔었던 박정수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는 마광숙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며 정색을 하는 박정수. 이봐요, 마광숙 씨.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떼는 거 아닙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정색한 표정으로 마광숙을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깜짝 놀란 마광숙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서둘러 내려놓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우연찮게 눈에 들어와서 잠깐 봐버렸네요. 됐으니까 이만 돌아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러나 박정수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단칼에 끊듯 냉정하게 말을 뱉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마광숙 씨를 필요로 하는 날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괜히 딸 노릇한답시고 점수 딸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의도로 박정수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도리어 점수만 깎이고 돌아가는 마광숙인데요. 사실 박정수가 이렇게 딸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남편에 관한 슬픈 기억 때문이었죠. 한때는 모든 것을 의지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단숨에 공허함으로 무너졌습니다. 박정수는 그 충격 속에서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을 겨우겨우 버텨내며 자식들에게 그 마음을 기대며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식들마저 하나둘씩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그 허전함과 상실감은 점점 그녀의 마음을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위인 한동석에게조차 그 마음의 일부를 기대게 되었고 그 기대는 점차 소유처럼 집착처럼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박정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흑화 아닌 흑화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박정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을 결국 허락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 여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한동석을 만나기 위해 LX 호텔에 들렀다가 갑자기 치매 증상이 발현되면서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호텔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광숙에게 독서를 쏟아내며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던 그녀였지만 치매가 발현된 이 순간만큼은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도움이 절실한 노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때였습니다. 딸들을 만나겠다고 박정수 여사가 호텔 근처 거리를 하염없이 배회하다가 무심코 빨간 신호등의 길을 건너면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기에 놓이는데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박정수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하게 몸을 던졌습니다. 마광숙이었죠. 때마침 장광준 아픔을 위해 LX 호텔 쪽으로 차량을 몰고 가던 마광숙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박정수 여사를 우연찮게 목격한 거예요. 늘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혼자서 움직이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걱정이 돼서 박정수에게 달려왔다가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서 박정수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여사님?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순간적인 충격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박정수는 그제서야 마광숙이 자신을 구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동안 마광숙에게 모질게 굴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면서 마광숙의 품에서 일어났어요. 덕분에 이제 괜찮아요. 광숙 씨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그 말에 마광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몸 하나는 튼튼하거든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박정수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잇는 마광숙. 여사님, 혹시 모르니까 저랑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떠세요? 겉으로 다친 데가 없어 보여도 막상 검사하면 다친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박정수는 멋쩍은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마광숙의 진심 어린 제안을 묵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찍어본 CT 검사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검사 결과가 화면에 뜨자
담당 의사는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무거움이 뒤섞여 있었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박정수 여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뭐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자 담당 의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무겁게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요? 다른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하얀 게 보이시죠? 담당 의사는 손가락으로 모니터의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암세포인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의 입에서 암세포라는 말이 나온 순간 박정수의 가슴은 누가 돌덩이로 내리친 듯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함께 앉아있던 마광숙도 화들짝 놀라며 순간 숨을 삼키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암세포라고 하셨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온 박정수 여사는 마치 힘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몸의 기운이 풀려버린 나머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진료실 바로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지만 자신의 몸은 자신이 본능적으로 잘 알잖아요.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암이 맞다고 결론을 지어버린 상태였죠. 최근 들어 유난히 피로하고 밤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날들이 자꾸 떠오르며 박정수는 나지막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나도 슬슬 갈 때가 됐나 보네. 하지만 늘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던 마광숙은 풀이 죽은 박정수 여사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사님,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신데 암일 리가 없잖아요. 그 말에 박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모진 독서를 듣고도 꿋꿋하게 옆을 지켜주면서 진심 어린 걱정을 전하는 마광숙을 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를 뒷전으로 미루고 보호자 신분으로 병원까지 따라와 준 것도 이미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까지 건네는 모습은 박정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마음을 안고 정밀검사실로 향하는 박정수인데요. 하지만 하늘은 끝내 박정수와 마광숙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기적을 바랐던 두 사람의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불행히도 박정수 여사의 몸에서 암세포가 확실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엄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암입니다. 짧고 단호한 그 말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고 순간적으로 진료실 전체가 정적에 잠긴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담당 의사는 계속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단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박정수에게 위로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박정수의 두 눈에는 금세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숨죽인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그 질문은 너무도 조용히 던져졌지만 그 울림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간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이식을 받지 못하면 1년 정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에 마광숙도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임을 뼛속까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상심해 있는 박정수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는데요. 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흘린 박정수는 마광숙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광숙 씨,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천벌받나 봐. 그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크게 손사래를 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천벌이라뇨.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간이식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요. 딸 노릇 따위 필요 없다며 매몰차게 마광숙의 호의를 거절했던 박정수지만 어느새 마광숙의 손을 부여잡고
온 정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뒀다는 무거운 현실이 그녀를 한없이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마광숙이 흐느끼며 울고 있는 박정수에게 말했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 말에 박정수는 두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하지만 마광숙이 간 곳은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잡한 병원 복도를 빠르게 지나 방금 전 암 진단을 내렸던 담당 의사가 있는 곳으로 다급하게 다시 들어갔어요. 선생님, 아까 박정수 환자분 보호자인데요. 혹시 간이식을 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혈액형만 일치하면 이식은 가능합니다.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O형입니다. 그 말에 의사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이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박정수 환자분도 혈액형이 O형이거든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기 전에 빨리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따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바로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복잡한 감정에 잠긴 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후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데요. 이게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일단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그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의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저 환자분이 어머님이 아니세요? 박정수 씨는 저랑 아는 지인이에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는 담당 의사. 생판 남인 사람에게, 그것도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간을 떼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마광숙의 모습에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진료실을 나온 마광숙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봉고차에 올라 박정수를 조심스럽게 한동석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차를 돌려 공주실이 있는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한동석의 장모인 박정수에게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한다면 과연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는데요. 마광숙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때마침 공주실이 가장 먼저 마광숙을 맞이했습니다. 납품 간다는 애가 왜 이렇게 늦게 와? 한서방 만나고 오는 거야? 엄마, 나 할 얘기가 있는데 방으로 들어가자. 사뭇 진지하게 말을 건네는 딸의 얼굴을 보고 마광숙이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공주실인데요. 문을 닫고 조용히 앉은 마광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는 공주실에게 결국 핵폭탄과도 같은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아는 사람 간이식 좀 해줄게. 그 말을 들은 공주실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놀람과 충격이 겹쳐져 정말로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되묻는데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는 사람한테 뭘 이식해준다고? 그러자 마광숙은 또렷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간 이식을 해준다고. 그 순간 공주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벼락 같은 고함이 터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한테 네 간을 왜 떼줘? 그러다 너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이 책임져 준대. 그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누군데 내 귀한 딸한테 간을 떼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마광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동석 회장님 장모님이셔. 뭐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딸을 떠나보내고 간암까지 걸려 절망에 빠진 박정수 여사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고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석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박정수를 돕고 싶은 마음이었죠. 마광숙은 복잡한 감정으로 착잡해하고 있는 엄마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무슨 마음인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이상하게 그분만 보면 안쓰럽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 간 조금 떼준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떼준 간은 회복돼서 원상복구되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 후에도 금방 일상생활이 가능하대. 허락해줘 엄마.
공주실은 한번 결정하면 절대 고집을 꺾지 않는 마광숙의 성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약간만 수고를 감수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데 이걸 두고 피를 토하며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결국 공주실은 눈물을 머금고 마광숙의 간이식을 허락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한동석이었습니다. 이제 한동석에게 마광숙은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몸과 생명을 건 이식 수술 같은 큰 결정은 그에게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나 한동석의 경우 병으로 전철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할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한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요? 광숙 씨 마음은 잘 알지만 장모님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다리다 보면 다른 이식자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 말 속에는 광숙에 대한 깊은 걱정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러자 마광숙은 조용히 한동석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빨리 이식을 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대요. 딸들을 떠나보낸 후에 오랜 시간 즐거울 일 없이 외롭게 지내셨는데 간암에 걸려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다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회장님한테 처음으로 건네는 부탁이잖아요. 허락해주세요. 그동안 수백억 대의 계약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결정해오던 한동석도 이번만큼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이 처음으로 내민 부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탁 속에 담긴 따뜻한 진심을 느낀 순간 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한동석은 길게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수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증된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은 꼭 지켜줘야 돼요. 그 말에 마광숙이 그제야 마음을 놓은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마광숙이 여기저기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박정수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동석의 방에서 나오는 마광숙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박정수 여사. 아니 마광숙 씨,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 질문에 마광숙은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곧장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제가 간이식해드릴게요.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박정수의 마음 한가운데를 강타했어요. 생각지 못한 마광숙의 제안에 너무 놀란 나머지 잠깐 동안 멈칫하는 박정수인데요. 광숙 씨가 내 딸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광숙 씨 간을 떼어줘요. 나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딸들이랑 만나렵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조용히 젓고 한결같은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간 떼어준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냥 수혈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식해드릴 테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맛있는 것들, 예쁜 것들 즐기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 여사가 깜짝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마광숙이 건넨 마지막 말이 오래전 잃어버린 첫째 딸이 했던 그 말과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딸을 생각하며 한참을 오열하는데요. 결국 마광숙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설득은 박정수의 마음을 움직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간이식을 받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술실에 나란히 들어가게 되죠. 다행히 간을 이식하는 수술은 다른 암수술처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정해진 준비를 마치자마자 바로 진행될 수 있었어요. 수술은 의료진의 집중 아래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며칠간의 경과 관찰과 안정기를 지나며 박정수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마광숙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는 박정수인데요. 죽을 위기를 넘긴 박정수는 마광숙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간의 헌신적인 도움을 떠올리면서 고마움에 살짝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되겠다는 마광숙의 말을 무시하고 주제넘게 행동하지 말라고까지 했었는데
모질게 굴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식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회복 중인 박정수를 불러서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말해주게 됩니다. 혹시 마광숙 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질문에 박정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지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식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이식이 적합한지 간단하게 검사를 몇 가지 해보거든요. 보통 두 사람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유전인자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의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박정수의 눈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정수 씨와 마광수 씨의 유전인자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 정도의 일치율은 가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 말에 박정수는 순간 호흡이 멈춘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는 박정수인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마광숙 씨랑 제가 가족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박정수 씨한테 잃어버린 딸이 있었던 게 아니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냥 결과가 너무 놀라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박정수에게도 잃어버린 첫째 딸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한 손으로 가슴을 살짝 짚으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마광숙 씨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 건지 운명의 장난인 건지 때마침 마광숙의 나이가 잃어버린 첫째 딸의 나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못 마시는 습성까지 이상하리만치 비슷했어요. 가만히 마광숙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니 어렸을 적 첫째 딸의 얼굴과 미묘하게 닮아있기까지 했는데요. 어딘가 묘하게 닮아있는 눈매, 입꼬리,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까지도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의심하지 못했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며 결국 박정수 여사는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곧바로 마광숙에게 찾아갔습니다. 술도가 근처 카페로 마광숙을 불러낸 박정수 여사는 감사의 인사도 전할 겸 동시에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숨죽이며 바라보는데요. 오똑한 코와 선한 눈매, 부드럽게 떨어지는 턱선과 얼굴형,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하나하나가 어쩐지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넋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박정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광숙 씨. 광숙 씨 때문에 살았어요. 그 말에 마광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해지신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다 뿌듯하네요. 앞으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적적하실 때 제가 같이 시간 보내드릴게요. 그러자 박정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마음을 다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광숙 씨,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디에서 지냈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 말에 마광숙이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대답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엄마랑 살았어요.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5살 이전의 기억이 아예 없거든요. 그 순간 박정수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5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요? 마광숙의 이야기가 계속되면 될수록 박정수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하나의 조각이 맞춰지는 퍼즐처럼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과 단서들이 한순간에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대화를 마치고 마광숙을 돌려보낸 박정수는 테이블에 놓인 일회용 컵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컵은 방금 전까지 마광숙이 마시던 음료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입술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박정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그 컵을 가방 속에 넣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볼 생각이었는데요. 괜히 기대했다가 혹시라도 아니라고 나오면 마음이 심란해질까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의연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차량으로 돌아오자마자 긴장과 기대가 섞인 불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결과를 열어보는 박정수. 그런데 그 순간 박정수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검사지에 굵게 인쇄되어 있는 유전정보 일치율 99.9%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끊기고 모든 감각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광숙이가 내 딸이었어. 그 한마디가 터져나온 순간 박정수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했던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주며 팔에 매달리던 그 따뜻한 촉감, 공원 벤치에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웃고 떠들던 오후, 밤새 열에 시달리던 아이의 이마에 수건을 얹으며 한숨도 자지 않고 곁을 지켰던 그 새벽.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또렷하게 떠올랐고 지금껏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박정수는 검사 결과지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차 안에서 한없이 길고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딸을 잃어버렸던 그날 이후 세상 모든 감정을 닫고 냉정하게 살아온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성애가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되살아났던 것이죠. 그렇게 실컷 눈물을 쏟으며 마음속 깊은 울분과 감정을 토해낸 박정수는 결국 마음을 굳히고 마광숙이 있는 술도가로 향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침 홀 안쪽에서 정리를 하던 마광숙이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익숙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두 팔을 벌린 채 와락 마광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말보다 먼저 흘러나왔고 그녀의 어깨가 숨죽인 울음으로 천천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널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벅찬 감정으로 말끝마다 울림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느닷없이 자신을 껴안고 오열하는 박정수의 모습에 깜짝 놀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단호하던 박정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혹시 또 치매 증상이 발현된 건 아닐까 순간 그런 걱정까지 들 정도였죠. 여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그 질문에 박정수는 잠시 그녀를 꼭 끌어안은 채 숨을 골랐다가 가방 속에 곱게 접어두었던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 마광숙의 손에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그러나 결코 떨림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광숙아, 너가 내 딸이었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라고. 그 말과 동시에 마광숙은 얼떨떨한 얼굴로 손에 쥔 종이를 펼쳐보았고 거기에는 분명히 박정수와 마광숙의 유전자 일치율 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검사지를 들여다보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꿈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었죠. 이게 진짜예요? 제가 여사님의 친딸이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작은 소리를 듣고 무심코 걸어나온 공주실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의 간을 이식받았던 박정수가 딸을 와락 껴안고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냉소 섞인 한마디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내 딸 간 빼앗아가더니 안색이 많이 좋아 보이네요. 그 말에 마광숙은 박정수가 건넨 유전자 검사지를 공주실에게 조용히 내미는데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며 진지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엄마 딸 아니야. 99.9%가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공주실. 알고 보니 35년 전 공주실은 고아원에 있던 마광숙을 입양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라는 아픔을 안고 살던 그녀에게 우연히 마주한 3살짜리 어린 아이 마광숙은 그녀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딸로 사랑하고 키워온 마광숙이 실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갑작스레 드러나자 공주실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공주실이 어떤 심정일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핏줄이 무슨 의미냐고 애써 태어난 표정을 지어보지만 그런 마광숙의 억지스러운 태어남을 공주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공주실은 그런 마광숙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요. 광숙아.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담겨 있는지 마광숙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너를 키워온 지난 35년 동안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너를 입양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광숙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세상의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애써 강한 척하는 공주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광숙은 더더욱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감돌던 그 순간 마광숙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친딸처럼 나 키워줘서 고마워. 그 짧은 한마디가 공주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그 침묵 속에서 나누는데요. 그렇게 친딸을 찾은 박정수의 강력한 추진으로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 부부들이라면 한참 전에 예식장을 예약하고 준비 기간을 두고 식을 올리겠지만 한동석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LX 호텔 내에 고급 예식장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하자마자 곧바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모두 자리한 가운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마광숙이 고자동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식장으로 입장하자 신부 측 좌석에서는 박정수와 공주실이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세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마광숙은 앞을 바라보며 입장을 이어가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 박정수와 공주실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들, 나 행복하게 살게.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